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파도가 덮쳐 훅 가게 될지 모르는 초위험 사회. 지독한 나라 대한민국. 독한 사회의 실체를 까발리는 방송. 대한민국 환경제한 팟캐스트. 지독한 사회. 첫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독사회 팟캐스트 저희 처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계속 처음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안종주 박사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종주입니다. 예, 저는 1983년부터 기자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주로 이 환경 그리고 보건 분야에 했고요. 뭐 환경기자클럽 회장도 지냈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1988년 대한민국 최대의 직업병 사건, 원진대원 이양화탄소 직업병 사건을 세상에 처음 까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대특종. 그 당시 제가 한겨레신문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한겨레신문 창간이 1988년 5월 15일인데 7월 21일자에 보도해서 지금 안종주 씨는 자기 자랑 중입니다. 산업보건의 역사를 바꾼, 산업보건 제도를 바꾼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쭉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언론인 출신이고 글 쓰는 게 직업이라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특히 질병이나 환경보건 문제 이런 것을 글을 쓰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칼럼을 쓰는 그런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언론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하고 방송. 선생님 방송인 같으신데.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방송은 뭐 가끔 이렇게 라디오 방송, 물론 예.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예. 우리 유명하신 김미아 씨랑 함께 라디오 방송은 몇 차례 진행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 게스트 한 분 초청했습니다. 네, 뽀 선생님. 네,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평균 국민 인터넷 방송 진행하고 있는 뽀 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이런 환경 문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아무래도 어렵게 생각하죠.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님들 시선이 아닌 일반인 시선으로 쉽게 좀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들어볼 건 들어보고 전문 용어 다 싹 빼고 거품 빼고 알맹이만 뽑아서 일종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척후병 역할로 척후병 역할을 해보자. 좋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환경운동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2011년에 처음 접하고 7년차 매달려 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리고 이제 안 박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이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가습기 살균제 무능했던 역대 정부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 3회에 걸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선생님 표현대로 까발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역대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을 좀 자세히 짚어보고요. 정부별로,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부터 쭉 정부별로 이제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놀란 게 사망자가 약 1,500명에 달하고 환자가 5,000명에 달하고 그것도 아직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라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지난 거의 7년간 이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매달리고 있는데 이 피해자 숫자, 특히 사망자 숫자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을 하게 되지가 못해요. 도저히 이 숫자를 지금도 저는 믿을 수가 없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 지금 신고된 숫자 중에 7월 28일까지 신고된 피해 숫자가 5,688명. 그 중에 21%인 1,218명이 사망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사망자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망률이거든요. 이러한 이게 거의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저희 이 자리에 있는 3명 중에 선생님은 가습기 살균제를 쓰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쓰신 거예요, 선생님. 가습기 살균제를 쓴지도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선생님도? 예,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한참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얼마 보니까 집에 이 부엌의 구퉁이에 쏟아 남은
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삭삭류 가습기 당분이 제일 한 위험한 3분의 1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 생활을 할 때인데 방이 이제 아이들 방이 각각 하나씩 있고 저희들 이제 이 거실하고 있었는데 큰 아이가 좀 호흡기 쪽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큰 아이가 이제 30이 넘었습니다만은 30살이 넘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 집에 그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아들이 조금 썼다. 지금도 천식 혹은 또 다른 호흡기제는 그래요? 좋지가 있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럼 선생님도 피해 피해 가족이시네? 신고는 하지 않고 왜 피해 신고를 피해 신고를 해야지. 천식을 이제 공식적으로 해준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공식 발표하면 네. 신고를 아, 네,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야, 여기에 바로 이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고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여기 계시네. 이 사건의 출발은 지금부터 거의 한 20 몇 년 전인 1994년 당시에 유공 그 지금의 SK케미칼이 첫 제품을 출시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김영삼 정부인데요. 가습기물을 깨끗하게 하는 가습기 메이트. 세워둔 채로 살짝 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오래전 전이라 선생님, 이 김영삼 정부 때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때였죠? 기억이 안 나네. 김영삼 때 사고 정말 많았잖아요. 그냥 역대급으로 많이 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안 박사님이 기자시기 때문에 그때 시절을 한번 몇 개. 그 가만히 이제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환경부에 출입하면서 환경기자클럽 회장도 하면서 한 2년간 93년, 94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교통부 출입기자로 옮겼는데 교통부 출입기자고 옮기고 난 뒤에 아마 가습기 살균제 이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된 것 같아요. 김영삼 정부는 소위 문민정부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했는데 역대의 그 기차 혹은 항공기 추락, 가스 폭발, 그다음에 이 한강에 이제 한강 다리가 붕괴되고 또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런 육해공 그다음에 호수 강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는 새 페리오 침몰이라 그래서 세월호보다는 조금 몇 명 숫자가 적습니다만 292명이 그 군산 그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만 94년도에 성수대교가 한강다리가 갑자기 붕괴돼서 32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삼풍 백화점 붕괴 95년도에 있었는데요. 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말고도 비행기가 추락해서 200명씩 또 이렇게 목포에서 혹은 또 우리 괌에서 또 대구 지하철에서 가스 폭발해서 약 100명 가까이 죽었고요. 이처럼 이제 사고 공화국이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했다 했는데 바로 그 94년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난 얼마 후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나온 것이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주식회사 유공에서 나왔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난해 국정조사 국회에서 했는데 보니까 최초 개발 책임자가 제 대학교 과 4년 후배예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당시 이제 미생물학. 미생물학인데 피해 신청을 안 하신 게 이런 데 있었네요. 아니 저도 이제 이 요승단의 이름은 알았지만은 대학 다닐 때 같이 이제 한 몇 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같이 다니지 못해서 몰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이제 석사 이 분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추적을 해서 이 최초 개발자가 왜 개발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얼굴 없는 개발자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조사를 앞두고 비판하는 칼럼을 이 유력 인터넷 언론에 썼는데 그것을 보고서 연락이 서로 됐죠. 자기가 억울한 면이 있다.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선배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죠.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잘 안 만나려고 하다가 국정조사 때 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나왔구나. 본인이 이제 나오기 그 국정청문회 열리기
사흘 전에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해서 여의도에서 만나서 그리고 비로소 그때 인터넷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최초의 개발자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실어줬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 이미 가습기가 많이 팔리니까 회사에서 새로운 분야의 어떤 상품 개발 이런 게 신상품 개발을 하다가 바로 직전에 이제 팡이 제로라는 곰팡이를 갖다가 개발을 했었는데 이 팀에서 해봤는데 자, 곰팡이 말고 이제는 세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이 물때 때문에 혹은 또 이 청소를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습기가 문제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 문제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개발하자 해서 94년도에 했는데 자기들은 서울대 수의대에 나중에 뭐 식약청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만은 그분한테 맡겨서 이 제품 안전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팔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난 것들 보도자료라든지 광고를 보면 미생물을 99.9% 다 없애주고 그리고 인체는 무해하다고 인체는 나왔잖아요. 아무런 해가 없다. 그리고 이미 그런 자기들은 그 독성 실험을 다 거쳤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했고요.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맡겠다는 서울대 수의대의 그 유명하신 그분은 사실은 그 우리 서울대 그 수의대에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간이 실험만 하고 사실상 안전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바로 그 옆에서 그렇죠. 저도 증인으로 나갔거든요. 아니 그 이영순 교수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그 후에 문제가 되고 막 구속되고 막 했었던 종영현 교수의 선배 되시는 분이죠. 같은 수의대에 계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증언은 아주 황당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다. 그때 호흡독성 테스트를 하는데 GA한테 이제 호흡독성 테스트를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실험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프레임을 치고 거기다가 비닐 덮어가지고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말로도 그게 안전하다는 결론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SK 그러니까 유공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신문 보도자를 내버린 거죠. 정작 그런 의뢰를 받은 연구자는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의뢰를 한 사람은 안전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는 광고하고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국 보면 이제 기업에서는 이 제품을 빨리 팔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연구비를 좀 많이 주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속인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엉터리 보도 자료를 냈는데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써줍니다. 마치 제가 그 기사를 여러 군데를 봤는데 뭐 매경이다 어디다 다 봤는데 거의 그대로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것처럼 그 보도자료 SK 그러니까 유공이 냈던 보도자료를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 살균 기능이 있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뭐 지금도 뭐 SK는 굉장히 큰 재벌이고 하지만 당시에 유공도 뭐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유공이 저렇게 광고를 하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일단 TV에 거의 신봉을 하니까 TV에서 그럼요. 뭐 나온다, 제품 광고 나온다, 그냥 다 믿고 쓰니까. 맞습니다. 네. 가습기하고 가습기 살균제는 바늘과 실과의 사이입니다. 가습기가 없으면 가습기 살균제가 나오지가 않죠. 그렇네요. 가습기 그렇네요. 사용이 이제 늘어나니까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의 짝 친구다. 친구다. 가습기하고는 짝을 맺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가습기 메이트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런데 이 제품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은 저런 제품이 나오면 정부에서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하기 쉬운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고 내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무런 이 안전장치 그런 장치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 성분이 실제로 흡입했을 때 혹은 인체에 안전 테스트는 제대로 된 것인지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첫 제품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제품이 나올 때는 원래 이게 관례예요. 원래 그냥 저 만들었습니다, 팝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 이렇게 이게 됐죠. 공산품이고요. 의약품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먹고 하니까 네. 안전하게 이제 다루고 깐깐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이거는 일반 공산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볼펜 같은 거, 이런 텀블러 같은 거예요. 그냥 만들고 신고하면 그냥 파는 거죠. 근데 공산품 중에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따로 모아가지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김영삼 정부가 1993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린 94년에 첫 제품이 나오는데 그걸 못 막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첫 사망자가 나옵니다. 사실 몰랐는데 최근까지 이제 신고된 사망자들 중에서 언제 사망했는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95년도에 이미 첫 사망자가 나옵니다. 네. 그때 지금 2명의 사망 신고자가 있는데 한 명은 50대 이제 여성이고요. 또 한 명은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되는 영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삼 정부가 끝나기 전인 97년에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잘못이 나옵니다. 97년에 이 가습기 살균제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그 사용과 판매에 대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허가 신청을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환경부가 관리하죠. 이때 환경부가 유독물질이 아니다라고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사들은 뭐 유독물질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넣어서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 환경부가 이거를 이런 용도로 쓸 때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했더라면 원천적으로 PHMG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PHMG는 그 CMIT도 그렇고, 네. CMIT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한 물질들이고 이미 외국에서도 다양한 살균 그런 여러 용도로 써왔던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PHMG 같은 경우는 이 카펫 항균제로 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 용도로는 별 큰 문제 없겠다. 기존에 늘 사용해오던 외국에서도 해오던 물질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이제 고분자 물질의 경우는 독성이 좀 인체에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PHMG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성,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미국이라도 양이온 물질의 경우는 매우 세포 독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쓸 때는 매우 주의 깊게 사전 안전 독성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부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유독물질 아니다 이렇게 허가를 그러니까 미국에도 내준 거죠. 똑같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안전 규제가 있었는데 고분자 물질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단 예외적으로 양이온성 물질은 위험할 수 있으니 예외다 했는데 라고 한 그 예외 부분에 해당하는 게 PHMG였는데 한국의 환경부는 그거를 못 뽑거나 아니면 간과해버린 거죠.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는 행정적 그 판단 내지는 실수가 그 뒤에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정부의 관리들이 이 공무원들이 어떤 하나의 행정 조치를 취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가 특히 안전 규제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환경부에서 이거를? 뭐 그러한 본인들은 일이 몰랐다 벌어질지는 그러니까. 몰랐겠죠. 이 물질에 대해서 이미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과연 모르고 승인을 해줬어요. 모를 따르면 이제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알고 냈다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직무 이 태만 내지는 뭐 이 고의 그런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심사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각 물질별로 어떤 독성, 어떤 특성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끝까지 꼼꼼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우리가 알았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변명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몰랐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엔 몰랐다 치자고요. 하지만 그 뒤로 17년, 네. PHMG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흘러요. 그리고 그때 조금 예를 들어 2001년, 2년, 3년, 4년, 5년 어느 때라도 다시 한번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체크를 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조기에 막을 수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김영삼 정부가 끝나기 전인 97년에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잘못이 나옵니다. 97년에 이 가습기 살균제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그 사용과 판매에 대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허가 신청을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환경부가 관리하죠. 이때 환경부가 유독물질이 아니다라고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사들은 뭐 유독물질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넣어서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 환경부가 이거를 이런 용도로 쓸 때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했더라면 원천적으로 PHMG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PHMG는 그 CMIT도 그렇고, 네. CMIT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한 물질들이고 이미 외국에서도 다양한 살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써왔던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PHMG 같은 경우는 이 카펫 항균제로 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 용도로는 별 큰 문제 없겠다. 기존에 늘 사용해오던 외국에서도 해오던 물질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이제 고분자 물질의 경우는 독성이 좀 인체에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PHMG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성,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뒤에 이 고분자 물질이라도 양이온 물질의 경우는 매우 세포 독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쓸 때는 매우 주의 깊게 사전 안전 독성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정부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유독물질 아니다 이렇게 허가를 그러니까 미국에도 내준 거죠. 똑같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안전 규제가 있었는데 고분자 물질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단 예외적으로 양이온성 물질은 위험할 수 있으니 예외다 했는데 라고 한 그 예외 부분에 해당하는 게 PHMG였는데 한국의 환경부는 그거를 못 벗거나 아니면 간과해버린 거죠.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는 행정적 그 판단 내지는 실수가 그 뒤에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정부의 관리들이, 이 공무원들이 어떤 하나의 행정 조치를 취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가, 특히 안전 규제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환경부에서 이거를? 뭐 그러한 본인들은 일이 몰랐다고 벌어질지는 그러니까. 몰랐겠죠. 이 물질에 대해서 이미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과연 모르고 승인을 해줬어요. 모를 따르면 이제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알고 냈다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직무 이 태만 내지는 뭐 이 고의. 그런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심사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각 물질별로 어떤 독성, 어떤 특성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끝까지 꼼꼼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우리가 알았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변명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몰랐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엔 몰랐다 치자고요. 하지만 그 뒤로 17년, 네. PHMG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흘러요. 그리고 그때 조금 예를 들어 2001년, 2년, 3년, 4년, 5년 어느 때라도 다시 한번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체크를 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조기에 막을 수는 있었던 거죠. 김대중 정부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시기가 오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옥시싹싹이에요. 99.9% 살균 효과까지. 옥시싹싹 가습기 당분이라는 그런 건데, 그 당시 이제 싹싹, 그러니까 때 묻은 때 이런 걸 싹싹 없애준다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옥시싹싹이 이 때만 싹싹 해준 것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이 가습기 당분을 내면서 사람의 목숨을 싹싹한 폐를 그렇게 싹싹 긁어버리는 거죠. 폐를 갖다 배를 싹싹 그러니까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는데, 이 옥시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전체 시장의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회사입니다. 저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영국의 그 레킷 뱅키저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 생활용품을 많이 파는 그런 회사였어요. 자기네 뭐 제품을 200개국에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요. 다국적 기업이죠. 예. 걔네들이 그 옥시를 샀고, 그래서 옥시 레킷 뱅키저 더 줄여가지고 옥시 이제 RB라고 하는데, 여기에 넘어갔는데 문제는 걔네가 자기네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안전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 정작 옥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던 옥시 싹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제품 그냥 그대로 간 거죠. 만들어서 계속 판 거네요. 그 사이에 PHMG라는 그런 살균제 성분으로 성분도 바꾸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거는 그런 안전 테스트를 하려면 동물 실험 같은 걸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든답니다. 3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그 대기업이 3억 때문에 이런 친구들 모아놓고 회식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씨발 낙지 먹어야 돼. 씨발. 아 깜짝이야. 왜 그러가? 엄마 왜 이래? 그 낙지 먹다가 이건 목에 넘어가요. 걸릴 수 있잖아요. 축사망이죠. 아, 당한 만큼, 예? 뿌린 만큼 걷어가야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은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 안전 점검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이어졌고 IMF를 잘 극복했다고 평가는 받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됐던 거를 정부는 전혀 체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가 이제 끝나기 바로 전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2003년이죠.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 김대중 정부 때 가장 오래 환경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제 김명자 씨인데 그때 PGH 또 다른 이제 살균제 성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그 살균제 성분이 그 화학물질 이제 이름이죠. MIT-CMIT가 있고 PHMG가 있고 그리고 PGH가 있는데 이 PGH에 대한 환경부 심사에서도 역시 유독한 물질이 아니다. 패스. 예. 이렇게 그러면 되면서 이게 PGH로 나올 때 그 윗전에 썼던 게 안 좋으니까 이걸로 바꿔라라고 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종류가 하나는- 좀씩 다릅니다. 서로 살균 종류가 서로 다른 거죠. 잡을 수 있는 세균 이런 게. 예, PGH는 그 PHMG라고 가장 많은 피해를 낸 네. 가장 많이 또 가습기 살균 사용된 성분하고 좀 형제격인 유사한 그하고 좀 비슷하다. 최초의 살균제로 쓰였던 성분하고는 좀 완전히 좀 종류가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수입업자가 그 당시에 이제 국립환경연구원, 지금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인데요. 과학원에 이제 이 수입을 이런 물질을 수입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첨부 외국의 이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첨부했는데 그 뒤에 그 당시 첨부한 보고서에 보면 이 물질은 농약, 그다음에 우리 책, 필름의 보존제나 고무나 나무, 식물, 옷 이런 데에 항균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쓰리라고는 생각을 또 안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별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 많이 써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아주 DJ 결정적인 DJ 정권 때면 DJ 정권 때 기술력이면 이걸 몰랐을까요? 그때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네. 보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부장 전결을 했더라고요. 부장 전결. 그게 무슨 원- 얘기예요? 정결이라는 게? 그 국립환경연구원 원장이 있죠. 네네. 원장 밑에 이제 부장들이 이제 몇 명 네네. 있는데 그 부장이 그냥 알아서 오케이, no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에 원장이든 저쪽에 뭐 환경부의 장관까지 가지 않고 실무 책임자가 그냥 사인을 해서. 아까도 왜 환경부에서 검토를 똑바로 안 해서 일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경우네요. 원장님한테 근데 보고가 안 국립환경연구원이면 네.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 관한 네. 최고의 전문가, 소위 이 과학자 혹은 또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 정부 국립환경과학원도 또 공무원이거든요. 네.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선생님 여기서 저희가 지금 정부 책임을 이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부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환경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또 관련되는 거예요? 애초에 공산품 관리는 지금의 산업부, 네. 산업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산업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표준원이 자기네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공산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를 이야기하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균제 성분이 유해한 거냐 아니냐라는 그런 안전 허가와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산업부 그리고 환경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노동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식약청,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데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중앙부처의 10개 가까이의 중앙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처만이라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더라면 그 부처 내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이거를 두 눈을 제대로 뜨고 이 문제를 살펴봤더라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확대되는 걸 막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성분으로 바꾸게 하거나
뭐라도 브레이크가 걸렸을 텐데 그게 거의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그냥 계속 달려나가면서 처참한 그런 그러니까 한 상황을 군데에서 만든 괜찮다 거죠. 하니까 그 다음에도 괜찮다. 거의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런 예, 거예요. 예, 예. 기업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지금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 30개가 넘는 제품이 네. 팔렸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유공이 그 굉장히 큰 회사가 만들어서 쭉 이게 붐을 일으키고 막 TV 광고도 나오니까 그 뒤에 다른 회사들이 계속 카피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카피 제품을 만들면서 자체적인 안전 테스트를 생략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2005년 최근은 주로 대형마트가 네. 뭐 전국에 상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가습기 살균제 다양한 제품들을 산 사람의 한 90% 정도는 대형마트에서 샀고 나머지 한 10%가 뭐 동네 슈퍼라든지 그보다 작은 이런 데서 산 걸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산 걸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가습기 살균제 저렇게 문제가 되는 제품이니까 아마도 이름 없는 회사가 네. 예 아마 뭐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이런데 팔다가 무슨 뭐 그 식중독 같은 거를 일으키는 불량식품을 파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가장 큰 회사들인 롯데마트, 롯데, 신세계, 그렇죠? 예, 뭐 LG 그리고 삼성도 관계가 돼 있어요. 홈플러스, GS 막 이런 회사들이 국내 만든 대기업은 거예요. 다 그냥 거의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생활용품에서 강자라고 하는 옥시, 애경 이런 데도 같이 이제 관계가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DJ 정부 때 그렇게 PGH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해 물질이 아니다 이런 거를 했다. 이제 그 뒤로 넘어가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죠. 이때 제일 중요했던 점 선생님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특히 영아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이 병원에 호흡 곤란으로 들어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봄 되면 뭐 3월, 4월 달에 순진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곳곳에서 큰 대형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거의 2006년부터 매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냈더라면 피해 규모를 아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 그때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때 사용자들도 굉장히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게 이제 함께 그렇게 돼 있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 대형 병원에 그렇게 응급실로 아이들이 실려갈 정도면 동네 병원이나 중급 병원 이런 데서도 피해자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우리가 피해자들을 조사해 보면 초기에는 뭐 단순 감기나 이런 줄 알고 동네 의원에 갔다가 이 의원 저 의원 갖다 닿지 않으니까 동네에 무슨 그냥 병원 혹은 또 종합병원 이런 곳에서 갔는데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대학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병원 이런 쪽으로 몰려들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절반쯤은 생명을 못 구하고 절반쯤은 사망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증상들이 있는 질병들이 뭐 폐렴이나 간질성 폐렴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약을 써도 전혀 듣지 않고 기존 자기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도 안 된 거죠. 기존의 질병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2006년부터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6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서 대학병원들의 소아과에 이제 어린이들이니까 이상하다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사례들을 모으고 하니까 12여 명씩 이렇게 그중 절반 막 이게 갑자기 그냥 호흡곤란으로 폐가 망가져 죽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 이런 게 미생물 감염에 의한 게 아닐까 했는데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자기들이 조사 분석한 결과를 2008년도에 대한 소아과 학회지에 그 내용을 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이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 그 예측대로 2007년, 2008년 더 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병원의 의사들한테 사발 통문을 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해다. 그래서 다시 그 연구 결과를 2009년도에 다시 대한소아과회지 또 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 선생님 학회지에 낸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연구나 이런 성과들을 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연구 성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환자들이 절반쯤 그것도 아이들이 죽어간다면 원인을 파악하는 소위 역학조사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밝혀낼 수 있으면 이제 접근을 했는데 못 밝혀냈다. 그러면 즉각 이것이 혹시나 감염병이다 의심스럽다. 감염병이면요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정부에.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정부는 이제 그런 학회지를 뭐 못 봤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식 신고는 안 들어오니까. 2008년도에는 이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데가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이죠? 국가 정부 기관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샘플들을 보내줬죠. 근데 거기서도 해보니까 바이러스나 기타 것들은 거의 잘 나오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고 통보를 해줬고 그 결과를 2009년도에 이제 실었는데 그리고 나서 역학조사를 못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그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정부에다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상한 병이 도니까 이거 한번 와서 역학조사해 주시오. 이런 병이 있으니까 신고를 했더라면 아마 밝혀낼 수 있었다고 봐야죠. 정부도 이제 그런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자가 옛날하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자꾸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잡아낼 수 있었으면 좋은데 다 넘어간 거죠. 정부의 책임도 뭐 이 정부의 부분에서도 책임도 있고 요 당시에 그 큰 병원에 의사들의 책임도 의사들의 있어요. 책임도 있어요. 아쉬운 네, 부분이 면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그 네. 제품을 팔진 않았지만 그렇죠. 결국 그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몰리는 곳은 병원이고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왜 이러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국 병원에서 이런 증상이 나왔던 환자들이 있다는 거를 다 공유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 얼마 전이죠. 그 지난 7월 초에 주간경향에 이제 저희들이 시리즈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쓰는 1년 동안 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그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의료계도 책임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체 반성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사실은 처음 나왔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돌았을 때 의사들이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2008년입니다. 바로 2008년은 또 그 대선에 의해서 정부가 또 넘어가는 시기가 되죠. 바로 이명박 정부인데요.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기간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럼 이제 2011년도 4월 25일 날 똑같은 서울 아산병원에 이번 소아과가 아니고 우리 저 호흡기 내과 쪽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는 산모들도 막 이렇게 막 호흡 곤란을 해서 죽으러 나오고 이러니까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국민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신종플루처럼 또 그와 다른 새로운 또 무슨 감염병이 아닌가 해서 괴질이다. 예 그런 것에 있으면 즉각 그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즉각 신고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호흡기내과 분들이 4월 25일 정부에다 예.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과에 이게 첫 신고예요. 첫 신고죠. 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서 아니, 이제 사람 죽을 만큼 다 죽고. 그렇죠. 네? 이미 이제 그래도 뒤늦었지만은 막 신고를 한 거는 잘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하루 만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 와서 해보니까 이미 소아과에서 비슷한 환자들이 많이 죽어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성인들하고 산모들하고 소아과들하고 조직 이런 걸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증상도 거의 같고. 그래서 원인이. 이것은 옛날에 2006년도부터 있었던 거하고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혹시 각종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한 달 만에 이거는 전혀 그리고 같은 집 안에서도 똑같이 오래 같이 살았는데 어린이는 그렇게 심각한 거 하고 어른들은 아무 문제 없고 이거는 바이러스나 감염병은 아닌 것 같다 결론을 내리고 그럼 뭘까 환경성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우리가 2011년도에 이 4월달에 후쿠시마 사건 터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방사성 그 낙진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산모 죽는 거 아닌가? 또 황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황사도 원인으로 별의별 거를 생각했다면서요. 다 이거를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런 거 쭉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의심하고 이걸 조사해 주시오. 이 성분이 안전합니까? 이것이 이미 2011년도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의료계에서 묵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제기돼 왔었어요. 해왔는데 뭐 레지던트나 이런 데 해주시오 하니까 레지던트는 바쁘니까 그냥 뭐 이런 게 뭐 가능성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치료하는데 바빠서 그러다가 과거에 우리 환자 중에서 이것을 한 사례가 있다. 서울대 병원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죽거나 심각한 피해 물어보니까 다들 이고동성으로 가습기 살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력 용의자로 놓고서 본격적인 역학조사, 그다음 독성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부가 먼저 파악한 게 아니라 병원의 의사들이 먼저 안 거네요. 사실은 환자들이 피해자들이 먼저 의심을 해서 병원에 얘기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일반적인 의사들은 다 이런 걸 의심하지 않아요. 병이라는 거는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병원균, 그러니까 폐렴균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때서야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게 원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에 그 환경이 원인이 돼가지고 환경 오염이 원인이 돼서 이런 치명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이런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잘 모르는 셈이죠. 소위 말하는 환경의학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사한테 이런 거를 건의를 하고 그러면 의사협회라든가 뭐 정부에다 한번 코멘트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네 분야가 아니라고 이걸 묵살을 시켜서 바쁘다는 핑계를 그래서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역학조사 결과가 2011년 8월 31일 날 처음으로 발표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이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쳤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건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정부의 책임 중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역학조사를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다만 그 역학조사도 2011년이 아니고 2006년이나 5년쯤에 아까 말한 그 아산병원이나 이런 그 어린이 응급실에 아이들이 실려오고 죽어나가는 어떤 그 시점쯤에서 역학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피해도 그만큼 안 봤을 테고. 그렇죠. 피해자들도 그렇죠. 많이 없었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역학조사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다 밝혀놓고 그 뒤에 또 정부의 잘못은 또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찾았어요. 범인을 찾았어. 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군지 피해 신고를 아예 안 받아. 왜 안 받아?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네가 그런 것까지 할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건 제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품의 하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가 쓴 제품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라. 이렇게 하고는 뒤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피해 대책에는 전혀 세우지 않은 채로 뒤로 빠져버려요. 정부는 책임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그 정부 조직법상 감염병하고 만성질환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환경성 질환은 환경부가 하게끔 그 법에 환경보건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할 일을 자기들이 원인을 밝혀내 줬으니까 바로 이어받아서 환경부가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근데 환경부에서도 환경부는 자기들은 환경성 질환 아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잘 모르고. 이게 바로 이 정부의 그렇죠. 부처별 이기주의 같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 국민들은 정부 그럼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뭐 환경부 있고 뭐 노동부 있고 그렇죠. 보건복지부 있지만 하나예요.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끝까지 책임지든지 안 그러면은 환경부가 말을 안 들으면 아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왜 있습니까? 예? 국무총리한테 얘기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일을 했다. 이 이후의 피해 대책이나 이런 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환경부에 조치를 하도록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 거야. 아니, 결과적으로는 환경부가 할 일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막 처음에 했던 사람이 쭉 하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가 빨리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데요. 2011년 8월 31일 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산업부, 보건복지부 뭐 거의 환경 문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당시에 국무총리실에
TF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책도 세우고 예방 대책도 세우고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국무총리실에 그 TF가 한 번도 가동을 안 한 거야. 만들어 놓고요. 네. 한번 모여서 회의는 했는데 그 회의 석상에 참석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를 떠넘기 자기 거 아니라고. 우리 부서가 아니, 우리 책임이 예,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고. 환경부는 이게 환경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고, 네. 예, 산업부는 그냥 입 닥다먹으로 뒷짐지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우리가 역학조사 했으니까 우리 역할 끝났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나온 거죠. 네. 계속 나온 거죠. 계속 만들어지고 죽고. 국무총리실의 TF가 가동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네. 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료 내놓으라고 따지니까 그때서야 그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온 거예요. 이분들도 회식 한번 가셔야 되겠네. 네, 메뉴는 이 씨발낙지입니다. 예. 네. 그렇게 그때 당시 사실은 지금 여러 차례 정부의 책임,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온 거예요. 예, 2011년 그때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빨리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은 알았어요.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일종의 집단 살인 사건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잡았어, 범인을 잡았어. 그러면 야, 너 그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그 살인을 저질렀느냐 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산속에 묻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알아서 해, 알아서. 피해자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범인은 거예요? 잡아놓고 피해자들 니네가 신고해. 그렇게 된 거지. 최 소장님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집단 연쇄 살인 사건 오랫동안 그렇죠. 누적이 돼서 17년 계속 동안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그러면 범인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자기가 한 핵심만 말하고 그 오랫동안 있었던 거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밝혀내는 게 수사당국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이 질병도 그런 거예요.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살인한 사람도 있지만은 연쇄 살인범이 그다음에 공범도 있고 저범도 예, 있고 예, 도와주는 놈도 있고 다 있는 여행이 거죠. 자기가 살인을 하려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피해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의 특성을 알면 당연히 피해자 규모 또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어떤 제품들이 쭉 쓰였는지 얼마나 또 언제 몇 년도 얼마나 팔려왔는지 그다음에 그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성분은 또 어떤 독성이 있는지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할 게 아니라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인력 동원해서 그 짧은 1년 2, 3년 동안에 막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한 거예요. 정부 부처도 서로 나몰라라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그 피해자들의 더 고통도 가중되고 분노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물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낸 옥실레키 벤키즈나 롯데마트라든지 애경 이마트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이 사람들은 기업들보다는 정부를 더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그런 자기들이 세금까지 냈는데 하지 않으니까 지금 분노가 더 심한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정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사건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비극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11년 8월까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허가만 내주고. 해준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공범에 가까워요. 오늘 그 갯벌에 가서 빨리 세발낙지 많이 팔리겠는데 잡아가야 선생님 되겠네. 씨발낙지. 씨발낙지입니다. 그게 세발낙지 아니고 씨발낙지입니까? 원어민 말음으로 씨발낙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명박 정부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대로 했어요. 파악했어요. 근데 피해 대책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환경보건 시민센터하고 피해자들이 이명박 정부 끝나는 그 2012년에 그때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도 해요. 누구를 고발하고 고소? 제조사들을. 제조사를. 네, 그리고 혹시 그때 롯데. 제조사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 산업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국가의 책임도 같이 동시에 묶어서 고발장을 내는데 기소 유예돼 버립니다. 다요. 네. 그럼 사건은 벌어졌는데 죄인은 없다. 죄는 아니고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 이게 과학적으로 복잡한 얘기고 이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이 사람이 죽거나 폐가 딱딱해지는 건지 경찰로서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유부 이게 아니, 민감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유부 황당한 얘기인데 사람 죽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네. 연쇄살인 사건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네. 능력과 경험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이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뒤로 나잡아진 거예요 지금. 그 작년 8월달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법무부 정부 부처를 이제 다 우리가 이 국정조사를 했으니까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차관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조건부 기소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부 기소 중지가 언제 해당되냐니까 범인이 해외 도피를 했다든지 또 국내에 잠적해서 도저히 지금 이제 찾을 수가 없다든지 이때는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하는데 이 사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조건 피해자를 이제 처음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홍길동이가 죽은지 김길동이가 이걸 죽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정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범인은 밝혀졌지만은 이 범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는 누구를 언제 죽였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게 2013년도에 피해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그 2014년도 4월달에 다 일일이 발표합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 우리 100 몇십 명의 피해자가 누가 죽었고 김길동이는 어떻게 해서 죽고 어느 제품 써서 언제 해서 죽었고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다 개인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는 그때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년 더 후회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 잡았던 범인을 다 그냥 놔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놔준 예. 거죠. 예, 범인이 바보입니까? 당연히 그때 다 그 자기네 그 이렇게 잡혀갈 거 다 알고 근데 안 잡아가. 그냥 놔두거든. 그러니 그 자기네가 그 동안에 했던 그런 판매 기록이나 이런 것도 증거 다 다 조작하고 삭제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김현장을 고용해가지고 다시 자기네가 정부 조사 못 믿겠다. 옥시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다시 맡기는데 거기서 나온 그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사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바로 그때 범인들은 조작하고 도망가고 숨기고 이 짓을 한 거지. 이걸 누가 했겠어요? 이게 바로 국가의 책임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어쨌건 이 사건의 원인의 범인을 잡은 것은 잘했는데 범인을 잡고 난 뒤에 그 일종의 후속 수사 사후 처리를 못했네요. 이거를 사후 처리를 엉망으로 개판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사도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이제 박근혜 정부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범인을 그냥 놔준 거랑 똑같다니까. 불과 몇 년 전이네요, 그럼? 네, 얼마 안 돼. 이런 네. 작 같은 일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죠. 예. 박근혜 정부로 바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2013년 초에 그러니까 그 인수위원회 있잖아요. 예, 정식으로 지금 취임식하고 하기 바로 전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수위원회가 있는 바로 그 앞에 피해자들이랑 같이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전 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이 중요한 사건을 받아서 수사를 해달라라고 건의서도 보냅니다. 완전히 묵살이 되고 그냥 쭉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2016년 그리고 15년 말 그쯤부터 이 사건이 이제 좀 더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 계기는 피해자들과 저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5년에 처음으로 영국에 그러니까 옥시의 그 본사가 있는 게 이제 영국입니다. 레킷뱅 기자 본사에 쫓아가서 문제 제기하고 큰 이슈가 다시 한번 되고 그래도 또 검찰이 나서지 않고 수사가 안 돼서 다시 2015년 11월부터 그 자기 부인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잃은 그 피해자 있어요. 부산에 사는 안성호 씨인데 그분하고 제가 자전거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면서 계속 검찰 뭐 울산이다 대구다 계속 들려가지고 검찰청에 항의 공문 넣고 수사 촉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수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 조금씩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 달에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구속자가 바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였던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 그리고 또 수사할 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이게 검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4년 5년 동안에 그냥 놔두고 나중에서 한 거예요. 나중에서 했을 때 저희는 우려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일부가 나온 거예요. 버리고 숨기고 조작하고 했는데 그나마 그게 조금 확인이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2016년에 그래도 검찰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왜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도 2015년 16년에 와가지고 검찰이 수사했을까? 왜 그때 했어요? 모릅니다 아직도. 그때 이제 이 자기들 그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지검의 검사 말로는 우리 서울지검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식에 맞지가 않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우니까 총선도 있고 다른 뭐 이런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좀 부각시켜서 점수를 좀 국민들의 점수를 따려고 밀어뒀던 거를 묶여는 저 골방에 다 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이제 당시에 어버이연합 사건도 있었고 네. 그리고 4월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정치적으로 있고, 뭐, 세월호 사건이 네, 있었고 세월호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초반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슈로 뭐 그런 측면이 하는 거.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은 전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사회적인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 사건을 하나를 뭐 좀 수사해서 부각을 시키면 다른 정치적 사건이 이제 이렇게 묻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거를 노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정권은 국민보다는 정치 위주의 그 당이었네요. 근데 문제는 네.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도록 하고 지휘를 했던 그 서울지검장이 이영렬 씨예요. 네. 그 사람이 지금 그 돈봉투죠? 돈봉투 사건 예,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옷 벗은 거 아닙니까? 옷 벗고 지금 수사받고. 회식하셔야겠네 이분도. 이 회식하다가 망한 분인데 또 회식을 합니까? 회식하셔야지. 아 깜짝이야. 왜 그러가? 엄마 왜 이래? 그때 그렇게 수사하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사건으로 커졌잖아요. 근데 정작 그 검찰의 수사도 거의 그러니까 반쪽짜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소환하고 예를 들어서 SK 가장 중요한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판도라를 연 첫 회사거든요. 수사 안 하고. MIT, CMIT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애경이나 이마트 이런 그 회사들은 전혀 수사도 안 해요. 그럼 누구를 수사하는 거예요? 일부만 옥시, 홈플러스, 롯데. 그리고 그것이 또 한 번의 그 국가의 책임이 엉터리로 드러난 것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그 국회에서 했던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각 부처의 책임들을 어느 정도 다 드러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안 박사님도 그때 그 예비조사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차관들이 각 부처의 그 차관급들이 책임자로 이제 불려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책임을 다 추궁하고 상당 부분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이 사과 한 마디를 안 해. 끝까지 그냥 버티는 거지. 우리 국가는 잘못 없다. 이거는 기업의 잘못이지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선의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당시에 문재인 그러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뭐 야당 후보 다른 이제 그 심상정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대선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약의 일부로 얘기를 하게 되죠. 기업의 책임은 있고 정부의 책임은 없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 부동산 가서 전전세 계약서를 했는데 이중계약서야. 그러면 복비를 받아먹은 부동산에서 복비를 토해주거든요. 그렇죠.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그걸로 대입을 했을 때 기업이 잘못됐다면 정부도 세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정부도 토해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잘못이 있는 거고. 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 이전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다쳤으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는 정부가 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아마 정부의 책임이 상당 부분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피해 대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나몰라라 한 채 아까 그렇게 그 검찰 수사도 안 하고 정부가 이렇게 한 거는 그 범인을 그냥 두둔하고 놔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는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그대로 그냥 방치한 거야. 그럼 이게 정권이 지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5번 바뀔 동안에 그렇죠. 김영삼 씨 때나 뭐 이명박 씨 때나 똑같다는 얘기네요. 한 20년을 똑같이 달려왔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건에 관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전부터 흘러오던 흐름을 그냥 유지시킨 건데 사실은 그때라도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서 이 제품 이거 이상한데 이래가면서 누군가 당시 뭐 문민의 정부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되는 소위 민주정부라고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서라도 사회적 안전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서 뭔가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 지난 5월 말까지는 문제 해결의 흐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말부터 저희들이 그 광화문에서 또 1인 시위를 다시 하면서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요구는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네. 유엔이 정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정부가 대통령이 피해자도 만나고 대책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그날 6월 5일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 얘기 잠깐 해주십시오. 결국 환경의 날 이틀 즈음에서 심지어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뭐 시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반시위성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걸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겠다 그리고 사과를 하겠다 위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뭐 계속 다른 뭐 미국 가시고 또 뭐 어디 저 EU 독일 가고 G20 정상회담 또 뭐 최근에 뭐 시끄럽고 그랬죠. 뭐 그러다 보니까 휴가도 가셨어요? 휴가도 가시고 미루다가 조만간에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실제로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 지금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은 그 전에 있는 모든 정부의 책임까지 안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정부가 어떤 부분이 참 국민들한테 진짜 죄송한지 사과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피해자의 눈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확실하게 피해자들의 어려운 고통 기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진상규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좀 로드맵이든 혹은 정확한 부분을 조목조목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쭉 얘기했던 국가의 잘못, 각 부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 피해 대책에서 가장 문제점은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을 국가의 잘못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과 네. 지금처럼 하지 않는 거에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요. 네. 인정을 하면 일부 피해에 대해서 네.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피해 구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또 돈이네요.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찰을 시켜서 네. 철저히 재수사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5-6천 명의 많은 피해자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지금 신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 네. 이러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이런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국가가 처음부터 화학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살인 제품이 나오게 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우리가 큰 책임이 있다. 예? 그러니 병원비와 최소한의 장례비는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제조사들이 저렇게 지금도 뒷짐지고 있으니 저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역할인 거죠. 그런 말씀을 다음 주에 피해자들 만나서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위로만 하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검찰 재수사를 언급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서 제대로 해결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그 뒤로도 이 사건은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이 확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들도 이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팔면 우리 기업이 망하거나 우리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다. 직접 기업들은 항상 그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업 우리가 규제, 필요한 규제도 하고요. 또 기업을 또 그런 길로 가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나 풍토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확 바꿔서 이런 거를 사전 점검 예방하는 이런 데에 자기 일처럼 신경 쓰도록 하고, 또 이것을 태만하거나 그다음에 이 직무 유기를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 다음 정부까지 또 그 다음 정부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안심하고 먹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또 어르신들도 모시고 자기도 건강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독한 사회가 아닌 진짜 이 독한 사회로부터 탈출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이 확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들도 이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팔면 우리 기업이 망하거나 우리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다. 직접 기업들은 항상 그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업 우리가 규제, 필요한 규제도 하고요. 또 기업을 또 그런 길로 가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나 풍토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확 바꿔서 이런 거를 사전 점검 예방하는 이런 데에 자기 일처럼 신경 쓰도록 하고, 또 이것을 태만하거나 그다음에 이 직무 유기를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 다음 정부까지 또 그 다음 정부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안심하고 먹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또 어르신들도 모시고 자기도 건강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독한 사회가 아닌 진짜 이 독한 사회로부터 탈출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눈덩이 같아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정부에서 떠안기도 그렇게 됐죠. 버겁고 예. 치유잔이 너무 크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면 정부도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기업도 머리 숙여 반성하고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피해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 처리 문제 요거만 깔끔히 처리되면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예, 2011년 8월 31일 날 정부가 역학조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8월 31일이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 알려진 날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8월 됐습니다. 네. 예, 이번 달 말이면 8월 31일이 되는 거고 6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1일 6주년 때 이 피해자 추모 행사를 저희는 환경부, 그러니까 정부가 피해자 단체와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기를 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피해자를 위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번 달 그 8월 31일 제 6주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6주기 때 공동으로 정부가 추모 행사를 하고 대통령도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예, 국가의 책임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책임 굉장히 큰데 아주 상징적인 회사가 바로 옥시 레킷 뱅키즈 아닙니까? 그러면 영국 본사의 CEO가 직접 와서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독한 사회 팟캐스트를 사실 처음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팟캐스트라는 걸 거의 잘 듣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또 팟캐스트라는 거를 직접 하게 됐습니다. 워낙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심각하고 하지만 이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좀 알리고 피해자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제안돼서 이제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딱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 7년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었고요.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자 찾기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독만 주고 해독제는 주지 않는 나라 막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리자. 그래서 독한 사회를 제대로 알자. 그래서 독한 사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뭐 또 딱딱하고 진지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이나 또 일찍 돌아가신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 또 너무 가볍게만 할 수 없어서 뭐 그런 점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간혹 섞어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박사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야, 이게 너무 심하고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자,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 그냥 물건만 팔고 이윤만 추구하는 정말 악덕 기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선 그냥 사람의 목숨도 그냥 무슨 실험하는 동물 실험하듯 생체 실험하는 듯 그런 거를 느꼈고 왜 정부는 뭐 그렇게 이게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계속 시간을 끌어봐야 주체하기는 이제 점점 커지는 건데 왜 조속하게 사과하고 책임 배상해주고 왜 깔끔하게 매듭을 못 지을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 이제 5년 막 시작했습니다. 네. 5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이전의 정부들이 잘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회복할 수 있고 정부의 신뢰도 회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TV5월이 함께 만드는데요. 이런 주제로 팟캐스트 하는 건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타고 절박한 마음들 알아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분위기 있게 시 한 편 읽으며 끝내겠습니다. 예, 정의성 시인의 희망 공부라는 시입니다. 절망의 반대가 희망은 아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이 빛나듯 희망은 절망 속에 싹트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희망함이 적다면 그 누가 이 세상을 비춰줄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